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큰 계약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자, 지난 시간까지 무슨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제가 처음 시작해서 망했을 때 얘기 쭉 해드렸어요. 그죠? 해드렸고 어떻게 재기했는가까지 설명을 쭉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업의 근간이 됐던 것들은 예전에 제가 사업 망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과 다시 재기를 할 때 사용했었던 방법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제가 강북 쪽에서 메인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강남 쪽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중개 환경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오비의 전국에 있는 대표님들이 네오비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체득한 것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특성들, 이런 내용들도 강의 내용에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서울에서 진행하는 강의니까 서울에만 통용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전국에서 통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대표님들도 큰 꿈을 꾸셔야죠. 큰 꿈을. 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들한테 오늘 매매 계약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매매 계약에 대한 사례.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했으면 언젠가 한 몇백억짜리 건물도 하나 계약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런 계약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단편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큰 계약이라는 것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믹스해서 설명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약의 시작이에요. 자, 다음에 또 오늘 설명드릴 게 매도자 우위시장 그리고 매수자 우위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대표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오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1층에서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시죠. 1층에서. 왜 1층에서 오픈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1층에서 부동산 오픈하시는 분하고 12층에서 오픈하시는 분의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제가 왜 12층이냐면 12층에서 처음 부동산 중개업을 소공으로 시작하셨던 분이 330억짜리 매매 건물을 쓸 때까지의 과정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드릴게요. 자, 왜 1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막연해요. 대표님들 보면은 왜 부동산 중개업소를 1층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남들이 1층에 하니까. 나는 2층, 3층에서 중개업한 걸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사실 1층이 쌀까요? 아니면 12층이 쌀까요? 12층이 더 싸요? 그럼 대표님들 생각대로 하면 저렴한 창업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12층에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층에 하죠? 많은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접근성.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누굴까요?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하자면 1층, 12층보다 1층이 입지가 좋죠. 그렇죠? 그리고 1층에 있는 사무실들 중에서도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와 지하철역에서 먼 데가 있죠. 그 지하철역에 가까운 데가 더 입지가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역. 자, 인터넷으로 보시는 대표님들도 잘 보이시죠? 네, 화면 아마 화질 깨끗하게 나갈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고, 여기도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를 입지가 A, 입지가 B, 입지가 C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등급으로 따지면. 자, 일단
여기에 골목이 있고요. 이 골목 안에 여기에 고객이 있다고 칠게요. 고객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도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있겠죠? 집들이 뒤에 쫙 있겠죠? 네. 편안하게 생각해서. 아파트 입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아파트 입구 정문, 정문 바로 옆, 그 옆, 그 옆.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출입구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입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장의 어떤 상권의 입구 또는 뭐죠?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의 입구 다 마찬가지 해당이에요. 상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상가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입지가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가 그 다음이 여기가 그 다음이죠. 그러면 권리금이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권리금이 제일 비싸겠죠. 얘는 권리금이 이 정도 할 거고 얘는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어디가 비쌀까요? 투자 금액은 얘가 제일 비싸겠죠. 그럼 여기는 투자 금액이 제로일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게 들겠죠. 그렇죠? 대표님들이 생각할 때 고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하나는 매도, 임대 고객이 있고요. 하나는 매수, 임차 고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로 쪼개서 이야기를 드려요. 두 개로 쪼개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 고객은 누굴까요? 여기에 고객은 누굴까? 여기에 고객은 매도나 임대겠죠. 매도나 임대겠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도나 임대 고객이에요. 임대 고객. 자,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다닐까요? 요렇게 다니겠죠. 이렇게 다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맨날 보고 다녀요? 중개업소를 보고 다니겠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거래의 기회가 생기죠. 거래의 기회. 매매나 매도나 임대를 해야 되는 거래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이 1번 고객은 매물을 A에 내놓을까요? B에 내놓을까요? C에 내놓을까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요. 입지만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놓을까요? A에 내놓겠죠? 사실요. 1번 고객은요. B하고 C에 부동산이 있는 것도 몰라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부동산이 있는 것도 모른다. 따라서 2번 고객은요. A에 내놓을까요? B에 내놓을까요? A에 내놓을까요? B에 내놓을까요? C에 내놓을까요? C에는 안 내놓겠죠. 그렇죠. 있는지도 몰라요. 1번 고객의 관점에서는 매물을 A에 내놓고요. 2번 고객의 관점에서는 A 그리고 B에 내놔요. 3번 고객의 관점. 3번 고객의 관점에서는 A 그리고 B 그리고 C에 내놓죠. 자, 얘는 아주 평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 있고 중개업소가 양쪽에 있다고 가정하면 내용이 살짝 바뀌고요. 또 중간에 여기 코너짜리 있죠? 코너짜리 또 살짝 바뀌어요. 살짝 바뀌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매물을 접수받기에는 어느 사무실이 가장 좋을까요? 얘겠네요. 얘가 가장 좋겠네요. 그 다음이 얘겠죠. 그렇죠. 그 다음이 얘예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2번 고객은 A하고 B 둘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2번 고객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요. 기존에 거래했던 부동산. 그게 첫 번째예요. 기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엔요. 기존 부동산이 멀거나 또는 기존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분의 1씩 내놓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네, 50%의 확률이죠. 이거를 50%라고 쓸까요? 50%의 확률로 내놔요.
그래서 A에 내놓을 확률 50%, B에 내놓을 확률 50%. 그럼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A라는 곳에 오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A라는 곳에. 대신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권리금이 비싸고 투자 금액이 비싸고 거기에 따라서 자리도 없고 내 현실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A에 오픈을 못해요.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B나 C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B나 C를 선택해서 내가 B라고 한다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매물을 내나요? 기존 부동산에 내놓거나 또는 확률적으로 50%만 나한테 내놓을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죠. 기존 부동산이 아니라 나에게 매물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확률이 50%가 아니라 뭐예요? 이 확률을 매물 중개 의뢰를 할 확률을 올리는 거죠. 맞아요? 즉,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는 둘 다 하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매수나 임차국의 관점에서 볼까요?